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배고프고 막 그래가지고 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고프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몸매가 또 망가진다니까. 예, 그 중개사 공부 좀 하다 보면은 운동 안 하고 이제 매일 앉아 있고 점심 늦게 먹으니까 배고프니 더 많이 먹게 되고 해가지고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합격자 모임 오는데 맞는 옷이 없어. 이쁜 거 입고 오는데 그 추리 입고 올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딱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운동해서 빼면 또 뺄 수 있어요. 예. 제가 요즘에 지금 빼고 있잖아요. 요즘에. 예. 다른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막 사기 막 진작되네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세 명이 서 있잖아요. PT를 받으면서 제 사업 파트너들이에요. 하면서 이제 매주 금요일 날 몸무게를 재요. 인바디 재가지고 기준에 미달 정해놓은 기준이 있거든. 미달하면은 벌금을 내려 이만한 저금통을 샀어. 예, 그거 있잖아. 그 무슨 거기 어디에서 무슨 나온 게 있던데 그 영화 드라마. 예? 오징어 게임 나오는 그 저금통 투명한 저금통 하나 사서 거기다가 이제 벌금을 내는데 어저께 다른 분이 10만 원 냈어요. 예. 그래서 매주 그 500g씩을 줄이는데 못 줄이는 사람은요 거기에 벌금 10만 원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기준 다 통과 해가지고 그래서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제가 바디 프로필 사진을 4월 30일 날 사진관 예약해 놨어 이미. 4월 30일 날 바디 프로필 왜 빤스만 입고 찍는 거 있잖아요. 제가 찍은 다음에 사진은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예. 여러분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할 때는 그냥 많이 드세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사실 공부 못해요. 그냥 단 것도 많이 드시고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지금 에너지 소모가 진짜 엄청나요. 배고파 그냥. 예. 운동도 안 하는데 배고프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합격자 모임 이제 하니까 예. 그때 쪽 빼고 오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옷이 안 맞아. 예. 그래서 그때 우리 더 이제 몸짱이 돼서 만나는 거지. 예. 저는 이제는 앞으로 몸으로 승부할 생각이에요. 몸으로. 또 비웃는구나. 자, 예. 자, 조금만 더 공부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됩니다. 예. 저기 185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생략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1번 있죠. 1번. 예.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1개월 내 신고라고 돼 있죠. 이게 시험에 세 번째로 많이 나온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거. 예. 자, 홍수가 났습니다. 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KBS 재난 방송을 보니까 동네 주민들, 군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와서요. 마대자루나 가마니에다가 흙을 퍼 담고 있더라고요. 뚝을 쌓으려고. 저거 토속 채취인데 토속 채취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안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야, 제가 군인 애들 저거 3년간 군대 생활 더 하는 거 아닌가? 예? 벌금, 한 징역 3년. 야, 이거는 힘들 텐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로서 이 5개를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요. 단 끝나고 나서 1개월 내 신고는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개월 내 신고가 사전 신고냐 사후 신고냐 물어보는데 사후 신고지, 그렇죠? 사전 신고는 말이 안 돼. 남부 지방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면 중부 지방 사람들은 자기 집 무너질 거에 대비해서 미리 신고하는 말이 안 돼, 그렇죠? 사후 신고입니다. 이게 시험에 세 번째로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2번은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게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우리 건축법 공부할 때 나와요. 예를 들면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같은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건물,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뭐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이런 것들은요 건축 신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건축 신고하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아니에요. 증축, 개축, 재축할 때는요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그냥 할 수가 있대요. 3번에 이제 경미한 행위가 나와요. 대수롭지 않은 거. 이 대수롭지 않은 경미한 행위가 그게 박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박스가 다음 페이지까지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 경미한 행위 시험 나올까 이거?
나와요. 자주 나와. 틀린 사람 있을까요? 없어. 제가 이제 체크해 드리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게 이제 경미한가? 1번 건축물의 건축을 보시면은 건축 허가 대상도 아니고 건축 신고 대상도 아니고 가설 건축물에 허가 받는 것도 아니고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도 아닌 건축물의 건축. 그러면 진짜 대수롭지 않은 건물이겠네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요. 우리 법과대학 건물 앞에 야구장이 있었어요. 우리 법대 앞에. 그래서 우리 법대 건물에서는 이제 강의 끝나고 쉬는 시간에요. 야구장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한양대 그 야구 선수들이 야구 연습하는 거 있죠. 그거 매 구경했거든요. 구경하는데 국가대표 투수래. 공을 던지는데 공이 눈에 안 보일 정도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공이 윙윙 소리가 나요. 야, 눈에도 안 저거 어떻게 치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나중에 보니까 정민태라는 선수였어. 정민태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있으니까 다시 왼손 투수가 던지는데 얘는 공이 더 빨라. 공이 아예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걔가 구대성이라서 구대성이라 있었어요. 예. 야, 대단하다.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선수들이 막 던지고 막 그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였구나. 그때 법대. 그래가지고 야, 참 대단하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 야구장에요. 야구 훈련하는 장비 있잖아요. 이걸 다 치우는 거야. 왜 치우는 거 했더니 열린 음악회라고 있죠. 그걸 갖다 거기 촬영을 한대. 이제 열린 음악회. 그 열린 음악회를 촬영하는데 트럭이 2대가 와요. 큰 트럭이 와가지고 파란색 의자 있죠. 편의점 의자 있잖아요. 이걸 갖다 알바생들이 줄 맞춰서 운동장에 다 깔아. 그 야구장에 다 까는 거예요. 깔고 좀 있으니까 트럭 한 대에서요 조명 시설을 싣고 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조립하더라니까요. 무대를 조립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부터 해가지고요 해 지기 전까지 조립 다 끝내더라니까. 조명탑 이렇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운동장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해가 적어서 이제 녹화하기 시작하기 얼마 안 됐는데 한두 시간 남았는데요. 여자 가수가 오더라고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날 여자 가수인데 와,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연습이 필요 없는 가수인데 연습을 하더라니까요. 신효범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야, 노래 엄청 잘 부르는데 연습 안 해도 되는 연습하더라니까. 좀 있으니까 이제 촬영하기 직전에요. 연습을 해야 될 친구들이 오더라고. 연습을 해야 될 친구들이 댄스 가수들이 오는데 걔는 연습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이 바로 경미한 행위야. 그 무대 있죠. 그 무대는 건축 허가 받는 것도 아니고 건축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 허가 받는 가설 건물도 아니고 축조 신고할 가설 건물도 아니야. 그냥 짓는 건물이에요. 여기에 순식간에 짓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경미한 행위라서 개발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고요. 그 무대 있죠. 무대 조립하는 무대.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다 뺀 것들. 예. 자, 공작물 설치가 나오는데요. 거기 동그라미 3번 하나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녹관 농자. 자연부터 안 나오죠. 이건 녹관 농까지만 나와요.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는데 도로 설치할 테니까 치워. 그러면 금방 치울 수 있죠. 금방 치울 수 있는 것은 저촉되지 않을 거 아니야. 경미하죠. 근데 가로가 시험 문제 나왔죠. 육상 어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요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 왜요? 이 비닐하우스 뚜껑을 열었더니 물고기가 뛰어노는 거야. 그러면 치워 그랬을 때 금방 못 치우죠. 물고기 자라고 있으니까 다 회를 뜰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전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제 예상 문제를 만들었어요. 육상 어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옳은 거죠. 이걸 냈더니 학생 중에 한두 분께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시험 보기 한 달 남겨놓고 개발행위 허가의 경미한 행위에 세상에 그것도 가로를 갖다가 예상 문제 내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예. 내가 어디선가 봤다는 얘기를 못하잖아. 그렇죠? 시험지를 받아봤더니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육상 어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정답이죠. 나왔어요. 예.
왜 그랬냐 그러면 그때 시험 출제하시는 교수님이요. 공무원 연수원이 있어요.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요. 공무원 연수 끝나잖아요. 부동산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 그러면 시험을 본다고요. 그때 시험 문제를 갖다가 교육 담당자는 그래요. 시험을 안 보면 공무원들이 다 존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문제를 달라 그래요. 그 문제를 갖고 이제 성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20문제를 뭐 사지선다형 주셔도 좋고 문제 수는 제한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출제위원 교수님은 항상 40문제를 줘. 오지선다형으로. 왜 그럴까요? 왜 항상 40문제를 줄까요? 오지선다형으로. 공인중개사 출제하려고 준비해놨던 문제를 그냥 주는 거예요. 사지선다형 주려면 그게 더 힘들죠. 하나 지워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40문제를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오지선다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 담당 그 직원은 너무 감동받아. 아니 20문제만 주셔야 되는데 40문제 주시고 사지선다보다 오지선다가 더 힘드실 텐데 힘들지 않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두 군데 공무원 연수원 가서 문제를 내셨는데 이 문제만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 딱 넣었더니 그대로 문제가 나오더라니까요. 예. 새롭게 개발한 문제였죠. 예. 그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186페이지에 토지 형질 변경 중에서 경미한 행위 있죠. 1번하고 4번을 체크하는 거예요. 1번하고 4번, 5번. 1번, 4번, 5번. 예. 자, 1번 높이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시험에 딱 한 번은 나온 적이 있어요. 45cm로. 45cm 성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50cm 이내 성토는 경미한 행위죠. 허가 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45cm가 나왔냐 그러면 경기도의 모 지자체에서 일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요. 자기가 45cm를 성토한 거야. 그럼 50cm 이내니까 허가 안 받고 하는 거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의심스럽다고 현장 조사가 나온 거예요. 쇠자 있죠. 땅을 한번 찔러봤어. 세상에 55cm가 들어가네. 당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하셨으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쪽 한번 찔러주세요. 이쪽 찌르니까 45cm, 여기 찌르니까 55cm 막 그러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은 측정이 가능한데 흙으로 쌓은 높이는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힘들죠. 몇 센치 차이까지는요.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험 한번 나왔어요. 45cm로. 예. 그 다음에 거기에 4번이 경미한 행위 중에서는 4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4번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7등이에요. 7등. 개발행위 허가에서 자주 출제된 지문 중에 7등.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대지 조성할 때 이미 개발행위 허가 받았어. 거기다가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했다. 그러면 넓은 범위에서 이미 허가 받았는데 그 안에서 작은 개발 행위는 따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경미한 행위라고. 여기 우리 누님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저씨 사귈 때 아저씨가 뽀뽀 한번 하자 그랬죠. 빨리 얘기해. 대답해. 진도 나가야 돼. 예. 그런데 이제 손을 잡을 때는 경미한 행위지. 허가 받을 필요 없죠. 예. 이해되시는 거죠? 예. 정도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미 허가를 받았으면은 그거보다 범위가 좁은 것은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7번째로 많이 나왔던 문제. 이게 7번째로요. 예.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자 국가 지자체 등등 지네들한테 유리한 것은 다 경미하되 국가 지자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건 누가 유리한 거예요? 지네들한테. 행정기관한테 유리한 것은 다 뭐라고요? 경미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을 보세요. 1번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허가. 이 사도가요 진입도를 말해. 진입로라고 그래. 진입로. 사도 개설 허가가 공식 명칭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진입로 뚫는다 그러죠.
사도 개설 허가 받아서 도로 설치할 때는요. 어차피 나중에 토지를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도 개설 허가 받았을 때는 도로를 갖다가 지번을 분할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허가해 준 거죠. 예, 따로 개발 행위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동그라미 2번은 뭐냐? 이거는 행정기관한테 유리한 거죠. 예. 행정기관 유리한 거예요. 개인 땅 잘라서 공공용지로 쓰겠대. 경미한 행위.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여하기 위한 분할, 이거 다 행정기관한테 유리한 행위, 경미한 행위예요. 4번 토지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됐다. 무슨 뜻이야?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됐다. 그 범위 내에서 토지 분할은 경미하다. 5번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됐대. 이때 분할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았겠죠. 그 범위 내에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은 경미하답니다. 예, 여기까지만 체크하신 거 보시면은요. 요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제가 체크한 것만 보시면 경미한 행위는 다 정리가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187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규정의 배제라고 나오죠.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이 있을 때는 그 법에 따라서 인허가 받고 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예전에 산림법이었어요. 예전에 이게 산림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사방사업법 있죠. 사가 모래사자 산사태 방지하는 게 사방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개발 행위 중 도시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 안의 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 사업에 관해서는 전문 법률인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요. 사방 사업법에 따릅니다.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2번 보세요. 이제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 개발 행위 중 보존 관리, 생산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산림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무슨 뜻이에요? 산지관리법. 개발 행위 허가 안 받고 전문 법률인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인허가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근데 시험에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왜요? 출제하시는 교수님께서 이거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예.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이제 나오죠. 우리 개발행위 이제 허가 절차가 나옵니다. 자, 이제 개발행위 요 허가 절차가 나와요. 허가 절차. 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 신청을 하고요. 허가 신청을 하면은 15일 내에 허가냐 불허가냐를 결정합니다. 15일 내에 허가냐 불허가를 결정하고요. 이때 15일 내에는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은 제외하고 15일이에요. 협의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을 빼고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예. 근데 이때 15일 내에 허가 불허 결정한다. 어떤 분이 교수님 제가 개발행위 허가 받아봤는데 한 3개월 걸리던데요. 그래. 뭐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협의와 심의하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전에요. 경기도 가평에서요. 이제 북한강 주변 제 개발행위 허가 받는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다고 봐서 어디에 협의를 봤더니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더라고요.
아니 가평군에서 북한강 옆에 땅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는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나는 환경부 장관은 이해를 해요. 근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가평군에 허가 받는데 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나오냐 그랬더니 북한강 물이 흘러서 서울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물이 서울로 흘러가니까 관계행정기관 중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물 지면 오염될 물질이 한강을 타고 흘러서 서울에 한강이 오염될 수도 있다 이거지. 시간 오래 걸려요.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하고 15일 내. 그다음에 이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허가 기준이 나와요. 허가 기준이 5가지가 있다고요. 이 5가지 지문에 가끔 나옵니다. 이 허가 기준에 적합할 때만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187페이지 보시면은 1번 박스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이라고 나오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돼. 내가 건축하겠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뭐 도로 설치하거나 상하수도 설치하는 계획, 토석 채취하겠다. 돌산을 폭파시키거든요. 돌 깨려고요. 그럼 돌이 막 날리죠. 위해 방지 이런 거 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하고요. 뒤에서 공부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요. 기반시설 설치할 땅이 없는 곳을 말해요.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할 일이 없죠.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 다만 보세요. 다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중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아까 그랬죠. 건축할 때는 허가 신청서 2개 낸다 그랬죠. 2개 낼 때 건축 허가 신청서 뒤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첨부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그 얘기야. 무슨 절차를 따르래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해라. 뒤에 갖다 붙이라고 법조를 못 쓰잖아, 그렇죠? 갖다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3번에 심의 생략 나오죠. 심의 생략. 박스는 2번하고 3번만 체크해 주세요. 심의 생략.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허가 불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내시는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항상 2번에 지구 단위 계획만 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우리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협의 심의 거쳤죠. 심의를 또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할 필요 없잖아요. 생략할 수 있으면 냈거든요. 근데 법이 개정돼서 하나가 더 나온 거지.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도 심의를 생략한다. 왜? 성장 관리 계획 뒤에 나오는데요.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또 할 필요가 없어. 그 생략이에요. 그러면 3번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이 교수님이요 2번을 시험에 2번을 낸 거예요. 2번을. 다른 분들이 뭐라 그러죠? 왜 그 똑같은 것만 내냐고.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 3번을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중개사 이제 앞으로 3번 나오겠죠. 3번 보시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 행위 중 시군 조례로 정하는 규모 등등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 행위.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만 기억하시면 돼.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심의를 생략한다. 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어. 또 할 필요가 없다. 생략한다. 이때는 무조건 생략하는 겁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생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 보시면 허가 불허가 나왔죠. 며칠 내에 15일 내에
협의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을 제외하고요. 자, 허가할 때는 허가증 교부, 불허가할 때는 불허가 사유를 통지해 줘야 돼요. 서면 통지나 국토이용 정보 체계. 국토이용 정보 체계가 뭐냐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해요. 서면 통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허가 불허가 사실을. 자, 우리 개발 행위 기준이 있죠. 자, 기준 첫 번째가 면적에 적합해야 돼. 면적. 밑에 박스가 면적 나오죠. 이 박스의 면적 시험에 나와요. 이게 8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개발 행위 허가 아파트 8번째 많이 나오는 이 박스예요. 면적이란 면적. 예. 자, 주거, 상업,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개발 행위 허가 면적을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야 돼. 항상 기준 면적 미만으로 해야 허가받을 수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과 보전 녹지 지역 5천, 공업 지역 관리 농림 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때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허가 기준 총 5개라 그랬죠. 1번이 면적이고요. 가로 2번부터 이제 가로 5번까지가 있어요. 자, 가로 2번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및 성장 관리 내용에 어긋나지 않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우리 개발 행위 허가의 뜻이 뭐였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을 때 저촉 안 된다고 허가받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지만 허가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행위의 뜻만 알면은 허가 기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로 4번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주변은 다 농사 짓고 있는 너 혼자 왜 로봇을 짓니? 이런 거죠. 토지 이용 계획에 부적합하고 건축물의 높이도 너무 높아. 토지 경사도도 봐야 돼요. 우리나라 임야에서는요 경사도 25도가 넘으면 개발 행위 허가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임야인데 경사도 25도를 넘죠. 개발 행위 허가 금지야.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임야 같은 경우는 경사도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사도를요. 양평 같은 데는 보니까 22도더라고요. 22도였어요. 예전에 강원도 원주에서요. 당시는 강원도 원주의 임야는요. 경사도 17도까지만 개발 행위 허가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갑자기 원주시 의회에서요. 원주시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17도를 22도까지 허가 나오는 걸로 5도가 늘어났어. 이 5도에 해당되는 면적이 원주시 전체 임야 면적의 8%나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서울의 기자 한 분이 원주시로 내려가신 거예요. 가서 경사도 17도에서 22도 사이에 있는 임야를 다 찾았어요. 찾아서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해 본 거예요. 누구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주시 의회 의원들이었어.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임야가 개발 행위 허가 안 나오니까 경사도를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방의회 의결하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힌트가 나오잖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남양주시 의회에 진출하시고 그다음 저한테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제가 필요한 조례 개정안 만들어서 동료 의원들한테 이거 통과시켜 달라 그래야지. 그렇죠? 경사도를 바꾸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뭘로 정하는 것도 경사도하고 수목의 상태. 한 여쭤볼게요, 여러분요. 우리가 화렵수가 많은 임야가 있고 침엽수가 많은 임야가 있을 때 어느 쪽이 허가가 더 안 나올까요? 둘 중에 하나 그걸 틀리냐? 화렵수. 여러분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라고 있죠. 탄소 정화 능력이 화렵수가 훨씬 더 커요. 나라에서 보호하는 나무는 화렵수를 보호하는 거예요. 물론 침엽수 중에 몇 개는 보호해. 백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무 종류 때문에 보호하는 거고 우리는 이산화탄소 정화 능력 때문에 화렵수를 보호한다고. 화렵수가 많으면 개발 행위 허가 안 나와요. 그다음에 물의 배수, 하천, 호소
호수, 연못 같은 거죠. 습지, 배수 등. 자, 밑줄 칠게.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야.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뭐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막 외우다가 힘이 빠져서 환경하고 경관까지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핵심을 먼저 보는 거예요. 가로번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된다. 그러면 허가를 내줄 수 있고요. 허가 기준 5개는 기억하시고 이번에 개발 행위 허가 세부 기준 나왔는데요. 자, 시가화 용도라는 게 있죠. 시가화는 뭐야? 도시 거리화되는 거죠. 바로 개발되는 용도 지역이 있어요. 어딘가 보세요. 주거, 상업, 공업지 밑줄. 시가화 용도 지역이 어디냐?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여기는 개발하는 곳이죠.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시켜줘. 어째 개발할 곳이니까. 그 다음에 유보 용도가 있고 보존 용도인. 자, 보존 용도 보세요. 여기는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거예요. 강화. 보존 용도. 자, 보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생산 녹지, 보존 녹지. 자, 유보 용도는요. 중간이야. 중간. 가운데 중간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곳.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녹지지역 중에 자연녹지지역 요 3개가 유보용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있죠. 시가화 용도는 뭐예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보존용도 있고 가운데가 뭐예요? 유보용도. 그래서 뭐가 어느 용도에 들어가는지, 용도지역 어디가 어느 용도지역에 들어가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예. 오른쪽에 그 보충학습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요. 예. 보지 마시고 혹시 오늘 결석한 친구가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 다 외우라 그러세요. 예. 192페이지에 이제 4번 박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청취라고 나오죠. 자, 개발 행위를 할 때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아야지만 허가를 주나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잘 알 수가 있어요. 예?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왔죠? 이게 8등이야. 8등. 8번째로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8번째가 몇 번 나왔는가? 2번 나왔어. 자, 틀린 지문.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동의받는 게 아니죠?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번 나왔습니다. 2번. 예.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국토계획부 다 끝나고 바로 도시개발법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요. 예, 그래서 역시 참 우리 다음 주는 보니까 다음 주 우리 수업 안 하죠. 설날이죠. 예, 그래서 설 다음에 이제 오시면 되고요. 아, 이제 벌써 설이구나 다음 주가. 그렇죠? 예, 설날이네. 하여튼 여러분들 설 또 새롭게 또 한 해가 시작되니까 새로운 또 각오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합격하는 걸로 했죠. 예. 설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